도형의 하나의 조건이 유도를 하고는 있지만 그 도형의 성질 하나가 길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이 말이야. 그 중에 우리는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길을 선택을 할 거고 그 길이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대부분은 도형이 요구하는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따라가면 대부분 풀리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런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이 성질을 갖고 풀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그래서 도형은 첫 번째 너희들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그림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계산식을 적어야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도형이 약속이 있다는 것은 그 계산도 약속이 된 경우가 많아요. 계산도 약속이 된 경우가 많다고. 알겠죠? 하나만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고 한 점을 지나는 한 점에서의 두 개의 할선을 구할 수 있죠. 두 개의 할선을 그을 수가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할선 간의 관계는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됐어요? 우리가 아는 룰이라고 해. 됐어요? 외부의 점에서 두 개의 할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곱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곱으로 같습니다. 룰은 똑같아? 똑같아? 여기에서 얘를 x를 하겠습니다. 두 개 그림인데 얘를 y라고 할게요. x랑 y랑 곱하면 얘랑 곱한 거가 같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 원에는 뭐가 있냐면 중심이 당연히 있겠죠.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나는 x 곱하기 y를 다른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x 곱하기 y는 이거 곱하기 이걸로 구할 수도 있겠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 거리를 d라고 놓으면 만나는 점하고 요 거리를 d라 놓으면 중심까지 거리 이 거리는 r-t 이 거리는 r 플러스 t 두 개를 곱하면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죠. 하나의 원 위에 원과 관련돼서 어떤 점에서 원과의 거리의 곱입니다. 할선이면 교점이 두 개 나왔을 때 거리의 곱이 거리 곱은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으로 정해져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니? 얘가 외부로 가면 t가 이거가 되고 반지름 r이 이거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돼? 음수가 되겠네. 그래서 요 식은 절대값을 붙이면 됩니다. 됐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얘 기본 공식이야. 여기에 뭐가 있어? 만약에 접선이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의 제곱이 되는 거죠. 똑같은 룰입니다. 알겠어요? 얘는 닮음으로 해석이 될 거고 특징적인 부분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선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빨간 선이 나왔어요. 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보조가 될 수 있는 선은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풉니다. 알겠습니까? 도형 풀이를 할 때 됐어요? 만약에 점이 하나 나왔어. 어떤 점인지 모르겠지만 점이 하나 나왔어. 그럼 우리는 이 점과 중심을 잇는 직선이 보조선이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조선이 될 거다 이 말이야. 됐니? 만약에 원이 나왔고 선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 직선이 나왔어요. 직선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고? 중심에서 이 직선에 수선을 긋습니다. 이게 보조선이 될 겁니다. 이게 뭐가 돼? 보조선이 될 거라고 해. 여기까지 되니? 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외부의 점이 나오면 중심과 연결하는 건 기본적인 생각이야. 요게 주가 아닐 수도 있지. 요게 중요한 선이긴 하지만 주가 아닐 수도 있지. 그러면 두 번째 선이 어떤 선이냐면 두 번째 선은 접선입니다. 접선 중심에서 연결 수직까지 해놓고 문제를 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도형적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다시 오른쪽 그림 가면 이게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 게 중요한 선이고 수선이 나왔다는 것은 요 놈을 평행 이동을 시키다 보면 세 개의 선이 등장을 합니다. 세 개의 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기했습니다. 다음 원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원이 두 개가 나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뭐 한다? 민혁아 가장 먼저 뭐 한다? 두 개의 중심이 있으니까 두 개의 중심을 연결을 한다. 연결하는 직선입니다.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 선은 어떤 선이냐 하면 원이 두 개가 나오면 공통 접선이 생깁니다.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알아내는 방법의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접선의 개수야. 공통 접선의 개수에 몇 개입니까? 공통 접선이 4개 있습니다. 몇 개 있어? 4개 있어. 그 이름하여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공통 외접선, 안쪽에 있다고 해서 공통 내접선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는 일단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냥 공통 접선은 근데 모양의 위치적인 특징이 다르니까 대칭적으로 분명히 쓸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통 접선 몇 개? 3개. 이렇게 되면 몇 개? 2개. 이렇게 되면 몇 개? 1개. 이렇게 되면 0개. 이렇게도 판단할 수가 있고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또 하나는 뭐냐면 중심거리와 반지름의 합차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가 되는 게 외접할 때는 중심거리가 R1 더하기 R2 내접할 때는 D가 R1 마이너스 R2 절대값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됩니까 지금? 그렇게 방법이 쓰여지는 경우도 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 선에는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선, 이 다음 두 번째 선이 공통 접선이 되겠어요. 공통 접선이 그리다 보니까 지금 노란 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발생이 됐네요. 노란 선 위에 교점이 발생하겠죠. 노란 선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됐습니까? 자,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이렇게 하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뭘 쓰겠어? 접선이 나왔으니까 수직을 표현하겠죠. 수직 표현하다 보니까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했고 그럼 우리는 닮음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원의 공통 접선은 닮음으로 문제를 풀어냅니다. 대부분. 쉽게 끝날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다로 문제를 쉽게 풀 거라고 해. 되니 민혁아?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선을 계속 그으면 지저분해지니까 요것도 지금 접선을 긋다 보면 요놈이 수직, 요놈이 수직. 그러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 우리는 알아낼 수 있어. 닮음의 특징으로. 다음. 그 다음 선입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선이야. 그 다음 선은 뭐냐면 여기에 지금 선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지. 이 선들과 평행하면서 중심을 지나는 선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현재 이런 선들과 평행하면서 중심을 지나는 게 중요하다고. 뭘 그린지 알겠나요? 접선이 아니라 평행한 중심을 지나는 선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요 점을 지나면서 지금 요 선하고 평행한 선을 그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발생해. 됐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요것보다는 요게 더 나을 수 있겠네. 자, 요 점을 지나는 평행한 선을 그었어. 그렇게 되면 중심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있겠죠. 이 거리는 얼마야? 이 거리 얼마야? R1, R2 빼면 되겠죠. 이 거리에서 이 거리 빼면 되는 거라고.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똑같아. 이 거리는 뭐라고? R1 R2야.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요 거리를 접선 거리라고 부릅니다.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선의 거리가 피타고라스로 해결이 되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러한 선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공통 내접선하고 요놈과 평행한 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요 점에서 여기까지 수선을 끄면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R1 더하기 R2 R1 더하기 R2고 이 거리가 어떤 거리야? 이 거리가 접점 거리가 되겠습니다. 접점 거리. 피타고라스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죠. 지금 중요한 선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선들을 긋다 보면 이제는 뭐가 발생하냐면 거리가 발생할 거야. 뭐가 발생해? 거리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이 점에서 만나는 중심까지 원까지 이 거리하고 요 거리가 뭐가 돼? 최소값, 최대값이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값이 되고 요놈까지 거리가 최대값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최소 거리는 여가 최소가 거리가 되고 요놈이 최대 거리가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니 지금? 너희들의 원을 문제를 풀 때 이러한 보조선을 잘 이용을 하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 이런 소리가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다음은 두 원이 있는데 두 원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 있겠죠. 이러한 직선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합니다. 뭘 한다고? 공통현의 방정식이라 한다고 해. 공통현의 방정식은 우리는 뭐 할 거야? 원에서 원을 빼면 되는 거죠. 맞지? 이 원을 fx, y는 0으로 쓰고 이 원은 gx, y는 0으로 쓰면 두 개를 빼면 우리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잖아. 민혁아 그러냐?
저번 시간에 이건 설명이잖아. 두 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대한 설명을 했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식은 fx, y 플러스 k의 gx, y는 0 이렇게 되겠죠.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그 중에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야.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2차식이 사라져가지고 직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는 거라고. k가 0이야.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이거는 원이 됩니다. k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교점을 지나는 원이 된다고. 알겠죠? 됐습니까? 자, 얘를 보면 잘 보세요. 얘를 점점 교점이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겠지. 간격이 좁아질 수가 있겠지. 지금 현재 그 공통연의 방정식 난 그대로 놔두고 원을 좀 달리한 거야. 실은 원을 달리하면 공통연도 좀 달라지긴 합니다. 알겠어요? 얘를 점점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직선을 기준으로 이게 빠지게 되겠네. 그럴 거 아니야.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지게 되겠지.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공통 내접선이 되겠죠. 식은 어떻게 되겠어? 똑같다고 봐야겠지. 식은 똑같다고 봐야겠지. 똑같은 선을 갖고 있잖아 지금. 원식이 좀 달라지겠지. 식은 달라졌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적은 거잖아. 그냥 이렇게 적은 거잖아. 일반적으로 적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얘네 둘이 이렇게 접하는 상황까지 똑같은 선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요 선은 어딘가에 있긴 있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요거를 뭐라 불러?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일단 불러. 됐죠? 그럼 공통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 공통현은 공통현의 임의 점에서 하나의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었습니다. 원의 접선을 그었어요. 됐나요? 근데 이 접선이 어떻게 써? 길이가 같나요? 같지 않나요? 모르는 거요? 같아요? 같을 것 같아. 왜? 증명 어떻게 하지? 증명? 같다는 증명 어떻게 하지? 같다는 증명 어떻게 해? 민혁아, 증명 어떻게 해? 생각하라. 접선 나왔지? 조금 전에 우리가 뭘 배웠어? 원과 비례 배웠지? 여기서 두 원까지의 거리의 곱은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이거의 곱은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설명됐네? 다시 말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의 특징은 공통현 위에 있는 점에 원까지 접선을 그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 거리가 같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는 접선이 없어. 그러니까 내부 점은 아니야. 내부 점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벌어지다가 이렇게 외접하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룰이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점에서 접선을 그었습니다. 여기 위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그럼 우리는 원의 접선이죠. 원의 접선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다 똑같아지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선은 원까지의 접점까지의 거리가 일치하는 같은 자치 방정식이 될 거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가 떨어져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요 선, 요식 fs7을 뺀 요식은 의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이자 그 위에서 접점까지의 거리가 일정한 자체 방정식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같은 식을 갖고 있어. 같은 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같아야 된다 이 말이고 그 의미가 같은 내용에 대한 설명해 준 거야. 그렇지? 하나의 상황도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의 상황을 가지고 그러지? 아까 원도 위치 관계를 보면 하나의 상황인데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가 있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상황에서는 얘가 공통연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공통연이 아니야. 그러겠지? 하지만 일관적인 내용은 거리가 같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말이고 얘만 좀 더 특수한 공통연의 방정식이나 이름이 더 붙어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엄마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 3번. 자, 너희들이 원을 문제를 풀다 보면 꽤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몇 가지가 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외의 것들은 이제 더 어려운 내용들이 된다. 아시겠죠? 자, 원과 접선에 대한 내용은 우리는 공식을 일단 다 외우고 공식은 다 외워야 되고 어쩔 때 사용되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우리는 이러한 공식은 다 일단은 외워두고 설명은 대부분 우리는 뭘로 설명이 될 거냐면 판별식을 푸는 것은 별로 없어요. 푸는 게 자, 판별식을 풀어도 되는데 판별식 풀이는 별로 없어. 우리는 보통 뭘로 풀 거야? D는 R로 풀 거야. 됐습니까? D는 R로 풀 건데 자, 원만 D는 R로 풀어. 원만 D는 R로 풀어. 알겠습니까? 그거 쉬우니까. 하지만 대부분 나머지 2차식에 대해서는 판별식으로 풉니다. 원래. 교점에 대한 생각, 위치관계에 대한 생각 중에 교점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2차식으로 넘어가면 다 판별식이야. 2차식이 되는 것은 다 판별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교점에 대한 생각은 알아서 하지만 원만 거리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원은 좀 더 특수한 경우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접선의 방정식은 다 이렇게 푸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대부분 증명은 다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우리는 직선과 뭐가 중심과의 거리랑 반지름 R을 비교할 거다 이거죠. 그러지? 직선과 중심하고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의 반지름과 비교를 할 거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관계가 판단되고 우리는 D는 R이 나온 것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접선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접선 풀이는 다 요걸로 풀이가 됩니다. 서술형은 다 요걸로 쓸 거야.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공식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반지름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접점이 나왔을 때 두 가지를 이용할 것이고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더 많이 풀다 보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공식화 시키는 작업들도 많이 할 거라고. 이 책에서는 대놓고 지금 설명이 돼 있고 이 설명으로 문제를 풀면 좀 더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요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요렇게 풀어야 쉽게 푸는 내용을 문제 몇 개가 넣어놨더라 이거야. 알겠어요? 왜? 연산이 좀 불편할 거 아니야.
연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도 돼.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100%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하면 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다? 알겠지?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 번은 써봐라 이거지.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 틀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되는, 외우고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떤 룰인지 알겠니? 연습해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으면 써먹자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공식은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극선의 방정식도 느낌이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요거 원 위의 점이고 룰이 다릅니다. 이거는 얘는 뭔 룰이 달라? 얘는 원 위의 점이고 얘는 원 밖의 점이야. 이게 그래서 보통 원으로 쓰는 거에서 헷갈려서 문자를 좀 바꾸는 게 편해. 제로제로로 바꾸는 게 편합니다. 다른 점이야. 그래서 요거 두 점. 극선의 방정식. 자, 외부의 점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기본적으로 몇 개냐면 2개, 1개, 0개입니다. 몇 개라고? 2개, 1개, 0개. 곡선 위로 가면 1개. 오목볼록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오목 쪽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0개. 볼록 쪽에 있으면 몇 개? 2개가 떨어집니다. 2개. 원 위에 있으면, 곡선 위에 있으면 하나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볼록성 때문에 접선이 2개가 나오는데 그 2개의 접점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선이 그래서. 접선이 2개가 나오는데 2개의 점이 있을 거라고 접점을 연결한 이 선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 모든 도형의 모든 곡선에 2개의 선을 연결한 극선은 아주 잘 나옵니다. 2차 함수에서도 우리는 봤었고 이제 두 번째 곡선 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됐지? 우리 고1 때 너희들이 배우는 고1은 곡선은 2차 함수에 그 다음에 원 뒤에가 무리함수에 무리함수는 2차 함수의 역함수야. 룰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 룰하고 무리함수의 룰은 똑같아. 단 무리함수는 반 잘라져있지. 그렇지? 곡선 2차 함수의 절반만 보면 무리함수나 2차 함수가 똑같은 룰을 갖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이용하면 무리함수도 훨씬 더 쉽게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2차 함수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x, y 바뀌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극선의 방정식이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기본적으로 요 그림에 대해서는 자, 요구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문제 푸는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이 문제 이런 그림 됐어요? 여기에 있는 길이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는 우리는 식을 구하지 않고 도형에 뭐만 이용할 거냐면 닮음적 요소만 이용해서 문제를 다 풀 거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풀 겁니다. 여기에 길이적인 넓이적인 내용이 나오면 식 안 세우고 엄마 알겠니?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닮음으로 문제를 풀 거라고 기본적으로는 요 중심과 요 점의 좌표는 나왔을 거라 보고 있고 그럼 우리는 이 거리 알고 원 사이즈 알면은 우리는 이 길이 구할 수 있고 길이 구하면 나머지 길이도 다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다. 뭔 얘기 있는지 알겠지? 자, 요 문제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 기본적으로 모든 도형의 공식은 원형만 갖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공식은 뭘만 갖고 한다고? 원형만.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걸 원형이라고 보통 말은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중심이 0,0이고 중심이 0,0인 놈을 원형이라고 보고 그 놈만 공식이 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선을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놈이 수지, 이놈이 이렇게 연결했더니 이놈이 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지? 그리고 요 선은 사실 필요는 없긴 한데 필요는 요 선까지. 그랬더니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2개가 보이죠?
직각삼각형 두 개가 보이면 민재가 뭐야? 또 딴 데 가려고 그래. 또 딴 데 가려고 그래. 뭘 의미야 맨날.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시찬아 직각삼각형 두 개면 어떻게 돼? 지금 직각삼각형 두 개가 뭔지도 모르지. 이거랑 이거야. 직각삼각형 두 개는 뭐라고? 원이라고 해. 직각삼각형 두 개는 뭐라고? 원이라고 해. 이러한 원이 발생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목적이 뭐냐면 지금 빨간 극선을 구하러 가는 중이야. 극선 구하러 가는 중이야. 그 중에 지금 이 네 점을 연결한 원이 나왔고 우리는 이 원하고 이 원에 이제 뭐가 돼? 공통현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이 원만 구하면 되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두 개를 뭐 할 거야? 뺄 거잖아. 원래 있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새로운 이 원은 요 점이 x0, y0니까 0,0하고 x1, x0, y0를 두 점을 지름을 원의 방정식. 민혁이 알아 몰라? 너는 모든 답이 음이야. 양쪽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지름의 양 끝을 주어졌을 때 원의 방정식입니다. 요 점이 0,0이 아니면 x-알파, xy-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름의 양 끝이 나오는 원의 방정식이야. 우리는 두 개를 뭐 할 거야? 두 개를 뺄 거야. 공통연의 방정식. 그럼 빼면은 위에서 아래 빼니까 x0 곱은 사라지고 x0 x 플러스 y0 y는 r제곱.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이 나오면 이러한 그림을 그려놓고 이러한 극선을 구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오늘 문제적인 내용은 몇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이러한 보조선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 있어서 이러한 보조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문제의 힌트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꼭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것만 알겠나요? 여기에 지금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상황이 요 그림에 대한 상황이 있었죠. 그 전에 접선 원하고 공통 접선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선이 없는 선이 어떤 선이야? 요 선이 없잖아요. 요 선에 대한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가 직각 상황, 여기가 직각 상황, 두 개가 합동,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까지가 설명이 되겠죠. 이런 상황이 기본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 되겠네. 알겠네. 그러면 각이 이등분 됐다. 요 두 개를 이등분하는 직선이죠. 두 개의 직선을 이등분하는 선이라고 이게. 그러면 우리는 두 직선을 각을 이등분하는 건 공식 외웠죠. 공식이 아니라 방법. 여기서 거리랑 요놈의 거리가 같다라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5번만 풀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PA제곱 플러스 PB제곱이 30이야. 그러면은 PA 길이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P를 X, Y라 놓고 식을 작성하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PA제곱 플러스 PB제곱 뭐가 떠올라야 돼? 중선 정리가 떠올라야 돼요. 다시 말해서 P의 위치를 지금 알아내는 과정 중에 마이너스 3,0하고 마이너스 3,0이 A가 있고 P가 1,0이 여기 있고 P란 점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을 지금 구하는 중이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것이 지금 32로 일정한 위치를 찾고 있는 중이잖아.
그런다는 말은 요놈의 중선 정리가 지금 요놈이 얼마고 요놈이 지금 2이고 요식 대신에 우리는 요걸 쓸 수 있겠네. 2배 pm제곱 플러스 am제곱 이 32가 되고 요놈이 넘기면 16, 요놈 넘기면 4 넘기면 12가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pm제곱이 12가 되는 위치가 우리가 p의 자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다? 루트 12인 원이 우리가 원하는 p의 자치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요게 된다고 p의 자치가 지금 이해됐습니까? 질문은 뭐냐면 PA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이야. P는 여기에 있고 A는 여기에 있으니까 최소는 어디 있고 요 점과 중심을 연결한 선 위에가 최소, 최대가 다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됐니? 요놈이 최소, 요놈이 최대. 최대값, 최소값 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지. 아까 했죠? 이거 곱하기 이거 뭡니까? D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래 되겠지. 됐니? D는 어디가 D야? 여가 루트 여가 R이 얼마고 루트 10이고 T는 뭡니까? 요놈에서 요놈까지 2가 되겠네요. 안쪽에 있으면 R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었나요? R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R은 루트 10이니까 12가 되고 T는 현재 2가 되겠네요. 8.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이 도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직선 똑같은 다음 시간도 똑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